올해 93세가 되었다는 지구 최강동안녀라는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게시물의 주인공은 바로 이기려 가천대학교 총장님이었습니다. 길병원 이사장이기도 한 이 회장은 1932년생으로 만으로는 현재 92세, 한국 나이로는 93세입니다. 참고로 1934년생인 이순재와는 단 2살 차이로 이 총장이 연상 누나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죠. 장수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시지만 더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93세라는 나이가 무색한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풍성한 머리숱 그리고 동안 피부결입니다. 이러한 이길 여 총장님도 사실 젊었을 때는 운동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위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했더니 지금과 같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직접 여러 인터뷰를 통해 밝히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장님이 직접 밝힌 동안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 우유와 토마토 주스를 마신다고 합니다. 우유는 토마토와 과학적으로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는 것이 밝혀진 음식입니다. 토마토를 우유와 함께 먹으면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K가 우유의 칼슘이 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중년기 이후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기려 총장님의 허리가 저렇게 꼿꼿한 것도 바로 우리 몸의 뼈대인 뼈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는 스트레칭을, 운동은 저녁 식사 후 스태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상당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운동 방법입니다. 먼저 운동은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하지만 또 반대로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항산화 물질의 방어 체계가 무너지면서 인체 조직의 산화적 손상이 발생합니다. DNA 손상, 단백질, 체계의 변성 등을 일으켜 노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나타나고 피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매일 운동을 한다면 유연성 운동과 중강도의 유산소성 운동을 섞어서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스트레칭과 같은 유연성 운동을 하면 혈류를 개선하여 뇌는 물론 말초신경까지 산소를 공급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밤사이 휴면 상태에 있던 근육의 움직임을 활성화시켜 피부 건강 유지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스트레칭을 몇 분 동안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약 10분만 스트레칭을 해도 혈류가 많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스태퍼 운동은 유산소 운동 중 하나로 계단 오르듯 한 발씩 밟아 오르내리는 운동입니다. 이기려 여사님은 스태퍼가 자리도 덜 차지하고 운동량이 많으며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걷기를 매일 했는데 스태퍼가 더 효과가 좋아서 스태퍼를 사두고 집에서 매일 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또한 스태퍼는 내장지방 제거와 처진 엉덩이를 올리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에 비해 칼로리 소모가 1.5배 많기 때문에 중년 여성분들의 제일 큰 고민인 내장지방 녹이는데 아주 좋죠. 그런데 스태퍼도 종류가 많아 어떤 스태퍼를 사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스태퍼를 잘못 고르면 무릎 연골 부상 위험이 있어 잘 고르셔야 합니다. 관절과 뼈 건강이 고민되는 50대 이상 여성분들께는 트위스트 타입의 스태퍼를 사셔야 합니다. 일반 스태퍼보다 좌우로 회전되는 트위스트는 관절에 무리가 훨씬 덜합니다. 또한 발판 높이와 크기도 중요한데요. 발판이 크면 올라섰을 때 안정감이 높아 넘어짐 위험이 훨씬 줄어듭니다. 시온리, 넬킨 이고진에서 트위스트 타입이 나오는데요. 이고진이 발판이 가장 커서 추천드릴 만합니다. 다만 이고진 중에서도 정말 많은 추천 모델이 있어 헷갈리실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추천 모델을 적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 시간은 1시간을 한다고 밝히셨는데요.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운동 방법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서 중 하나인 미국 대학 스포츠의학회 운동 검사 및 처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산소성 운동은 중강도로 한다면 한 번당 30, 60분씩 일주일에 5일, 고강도로 한다면 20, 60분씩 일주일에 3회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고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어 1시간씩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수면 스케줄 조절입니다. 이기려 총장님은 인터뷰에서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어 아침 6시 반에 일어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면 스케줄인데요. 밤 11시부터 3시까지는 피부 재생을 위한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름밤 열대야로 새벽에 깨면 다음날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을 다들 느끼신 적 있으시죠? 따라서 동안을 위해서는 반드시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기려 총장님처럼 약 7시간에서 7시간 반 수면이 좋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데요. 우리의 상식과 달리 최근 영국 워릭대에서 17년간의 연구조사 결과 수면 시간을 7시간에서 1시간 늘리면 사망률이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7시간을 자는 사람들이 숙면감이 더 높아 중간에 깨는 일이 적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몸의 염도와 수분 농도를 철저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기려 총장님은 인터뷰에서 물을 많이 마시고 맵고 짠 음식을 자제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인체의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의 마인드입니다. 이기려 총장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인데요. 긍정적인 태도와 웃음은 삶을 바꾼다고 합니다. 웃음의 긍정 에너지가 상대방에게도 전파되고 또 웃음은 일상의 활력소가 되고 조직과 기업의 생산력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네요. 긍정의 힘은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 긍정 마인드를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기려 여사님의 동안 비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먼저 우유와 토마토 주스, 아침에 스트레칭과 저녁에 스태퍼 1시간, 수면은 11시부터 6시 반, 충분한 물 섭취 그리고 긍정 마인드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꾸준히 지키기 정말 어려운 것들이라는 것을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효녀박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카페와 영상을 통해 이런 것들을 쉽게 지킬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으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